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한화 컨소시엄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계획안 논의를 위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19일 1차 협상 등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나섰습니다. 이에 이르면 내년 서울역 북부 유휴용지에 호텔 2개 동과 오피스텔 각각 1개 동을 짓는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H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입주하는 74개 단지 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0년 LHQ 플러스 입주 고객 품질 서비스 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올해 발주 예정 총액은 총 181억 원 규모로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에서 10,0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서비스 업계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가련 1구역 조합은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련 1구역은 총 공사비 9,200억 원 규모의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로 이곳은 당초 롯데건설 외에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수주전에 나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LH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74개 단지에 입주 및 하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용역을 긴급 입찰로 발주하고요. 예산을 조기 편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등 사회적인 가치 실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모든 궁금증은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여기로 전화 주시고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2분과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손꼽히는 투자 지역 마용성 중에 특히나 이 용산에 주목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서울시가 용산권의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더욱더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오늘 용산 지역의 통개발 관련해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용산권역의 그런 국제업무단지 사업 계획이 발표된 후에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권역이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를 시작함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의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용산 통개발 드디어 시작하나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도 올해 말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용산 개발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던 남영동 재개발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 자체가 국제업무단지가 스톱됨으로 해서 개발에 그런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용산 국제업무단지 발표로 인해서 서울 용산에서 도미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 용산구에서도 남영동 일대 재개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도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남영 역세권, 숙대 입구 역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중심 업무지구로서 개발이 추진됐지만 이번에 다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용적률 또한 1,300%, 또 지금은 용적률 한 800% 정도를 적용해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즉 아파트 단지로만 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업 업무타운이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용산권역, 특히 용산개발 3대 축인 용산민족공원, 서울역세권, 용산국제업무단지의 중앙에 있는 남영동 업무타운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개발의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역은 이 구역입니다. 바로 1호선과 4호선 타고 올라가시면 이 위쪽이 바로 한정거장, 위가 서울역세권, 한정거장 내려가시면 국제업무단지, 바로 길 하나 건너서 5분 정도면 녹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이 바로 용산민족공원입니다. 따라서 용산 개발의 3대 축인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서울역세권을 아우르는 이 남영동 지역 또한 앞으로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서 개발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용산 통개발 정말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사업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다다음 달에 서울시와 정부에서 용산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다시 시작됨으로 해서 용산권역에 중단돼 있던 재개발 사업들 많이 있죠. 남영동, 원효로 라인, 또 서계청파동 지역에 또 후암동 지역, 재개발 지역들 탄력을 잃었었는데요. 이런 중단되었거나 사업을 진행을 못하던 지역에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된다. 마지막으로 용산 개발 3대 축 어디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용산 개발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지역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스타트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용산 역세권 뒤쪽 편에 있는 절반 정도 부지는 공공개발로 인해서 8,000세대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되고요. 절반 60에서 70% 정도는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민간 개발, 토지 매각을 통해서 상업 업무타운이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쪽 라인, 서부 이촌동이나 40번지 지역들, 또 저희 사무실 쪽에 있는 용산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앞으로 본격적인 투기 세력을 막으면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얘기고요. 남영 역세권이 바로 여기죠. 바로 이 업무타운 이 지구가 바로 여기, 바로 민족공원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단지 위쪽으로는 전자상가 부지의 공공개발, 또 전자상가 부지, 낮은상가 부지의 상업 업무타운과 원으로 4가에는 또 현대차 부지가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실 상태고요. 국제업무단지가 시작되면 6성급 호텔과 오피스 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한강을 중심으로 한 이런 대규모 상업 업무타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5, 6년 후에 국제업무단지와 주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상업 업무시설들, 또 신분당선, 신안산선, GTX A노선과 B노선이 들어왔을 때는 바야흐로 용산은 서울의 중심으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랜드마크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스케줄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말씀드렸죠. 7월 달까지 용산권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이 나올 예정이고요. 내년까지는 토지 정화 사업과 구역 지정,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는 부지 매각과 민간 사업자 선정과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통해서 2025년 앞으로 5, 6년 후부터는 국제업무단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입주가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 자체가 땅값만 5조 원이 넘고 총 사업비 10조가 넘는 금액으로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연면적 자체 100만 평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타운과 초고층 아파트촌으로 바뀔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 상업 업무 랜드마크로 바뀔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단돼 있던 용산권역의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3구역 사업자 선정 얼마 남지 않았고요.
산남 2구역 건축 심의 통과,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4구역과 5구역도 속도를 낼 예정이고요. 바로 곁에 붙어 있는 유엔사 부지와 수송단 부지 개발 계획들, 동부 유천동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상업 업무타운과 재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또 남영동 재개발 사업들, 청파 1구역, 서계 특별계획구역과 청파 1구역의 개발 계획들, 후암 특별계획구역까지도 이제부터 속도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권역은 전체 면적 60% 이상이 개발이 확정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었지만 국제업무단지 사업 진행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속도를 내서 정말 5, 6년, 정말 길게 잡아 10년 후면 용산 전체가 바뀌는, 정말 와보시면 야, 여기가 용산이었을까라고 깜짝 놀라실 정도의 대규모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의 전문가로서 용산 개발은 그냥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개발이 됩니다. 첫 번째, 용산 민족공원이 있겠고요. 두 번째, 용산 국제업무단지, 세 번째,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부선 지하 사업과 남영 역세권 개발, 또 캠프김 개발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3대 축을 연결해 보시고요. 6호선 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호선 라인 지역이 1급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호선 라인 위쪽에 북쪽이 2급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급지는 한강변, 그리고 한남 뉴타운, 동부 이촌동, 용산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이 거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최소한 6, 7억 정도 이상의 실거주까지 하실 분들은 이 1급지 위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당장 큰 금액을 움직이기 어렵고 아직까지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거나 자제분들의 거주를 위해서 나중에 개발이 돼서 재개발해서 용산에 우리 아들, 딸이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목표를 좀 잡으시는 분들은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 서측편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 서측편 라인도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역 중에서도 과거에 개발 계획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춘 지역들이 앞으로 시세 상승폭이 클 예정이고요. 시세 상승뿐만 아니고 개발이 돼서 정말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선정하시기가 어렵고요. 저희와 함께 상의를 해 나가시면서 정말 임장 활동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 지역이 어떤 포인트를 갖추고 있고 어떤 이유로 해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할 때는 용산권역의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5년만 지나면은요, 용산국제업무단지 입주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정비 사업까지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고 하니까 용산 지역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런 시점에서 용산 지역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요. 그동안 개발에 속도를 못 냈던 지역들 정말 다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용산 전체가 바뀌는 용산 통개발이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부선 라인 중심으로는 용산역과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세권 중에서도 주변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3구역과 2구역, 4구역, 5구역 순서대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 구역의 특장점들을 체크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서부 이촌동과 동부 이촌동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금액, 실거주까지 하실 분들은 이 지역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용산 개발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역세권의 재개발이 본격화되고요. 개발이 될 수 있고 개발에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저희와 함께 가져 나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용산 지역의 통개발 관련한 이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첫 번째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호 확인하시죠.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인데요.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대표님께서 용산 항상 강조해 주시지만 용산 안에서 원효로 1가인 이유가 궁금한데 입지 통해 확인해 볼까요? 네, 저를 통해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얻고 계십니다. 정말 다세주택, 빌라 투자에도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많이들 느끼시고 신규로 투자를 문의하시는데요. 용산권역 정말 원효로 1가 라인입니다. 입지가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입지가 좋을까요? 용산 3대 개발축, 서울 역세권,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바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역세권 개발의 압력, 또 용산 민족공원,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숙대 입구 역세권, 남영 역세권 개발과 캠프킴 부지와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이면 바로 국제업무단지 접근성도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1호선, 4호선, 6호선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또한 단독 다가구 주택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물의 희소가치, 개발 시에는 개발의 수익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효로 1가 바로 용산 지역 통개발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개발 호지 집중해 볼까요? 네, 용산 기지 내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용산 기지 내 미군 장교 숙소 부지도 곧 개방을 합니다. 담장을 허문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 민족공원, 이 정말 말로만 공원 만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시설들을 개방함으로 해서 올해부터 개방함으로 해서 이제 용산공원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민족공원이 개방이 되면 서울을 대표하는 정말 80만 평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상징공원으로서 정말 조망권뿐만 아니고 이용할 수 있고 주변 지역 상권 자체가 관광특구로서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가 상승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용산권역의 전체적인 집값을 정말 크게 올릴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업무단지 이제 말로만 언제 되느냐가 아니고요. 개발 확정됐습니다. 내년에 구역 지정, 앞으로 3, 4년 후에 분양과 입주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신분당선, GTX, A노선, B노선, 신안산선까지 들어올 수 있는 용산 역세권역이 서울의 중심축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역 북부 역세권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역 통합개발사업과 경부선 라인의 지하사업과 남영 역세권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만큼 미래가치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로만 나오는 호재가 아니라 정말로 진행되는 호재들 사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효로 1가에서 불리형 원룸 주택은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원효로 1가 라인 집가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왜 가파라질까요?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개발의 압력,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약 3억대 중반, 3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전세가 불량 원룸 기준으로는 한 1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시도 좋은 지역으로서 안정적으로 높은 월세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효로 1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리면요. 용산 3대 개발축, 즉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역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2호선, 4호선, 1호선 트리플 역세권역에 최고의 입지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캠프킴 부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경부선 지하화 개발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지금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개발 예정지로서 큰 폭의 세 차익 플러스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브랜드 대단지, 아파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핵심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용산구 원효로 일가에서 불량 원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지나는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대표님과 역시나 이 지역도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소개 들어볼까요? 네, 광진구 자양동 정말 최근에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입지냐?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고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도심권, 강남권 10분에서 20분대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겠고요. 바로 차량으로 5분, 10분이면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와 만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향후 삼성동 GBC 라인에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강변 역세권, 9위 건대입구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이 자양 1, 2, 3, 4동 중에서 일부 지역은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주를 하고 있고요. 12구역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과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분양도 시작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지역 다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 중에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셨을 때는 삼성동 GBC 라인의 수혜와 브랜드 대단지, 제2의 강남권역과 잠실권역과 비견되는 매매가를 형성할 수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짚어주셨어요. 한강변의 입지 좋은 건 다들 아실 테고 이 지역을 주목하는 이유가 개발 호재 측면이 가장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착공에 들어가서요. 이제 본격적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비즈센터와 잠실 종합경기장 마이산업과 다리 하나 건너가시면 만나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자양동이다. 그래서 삼성동 글로벌 비즈센터 개발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향후 역세권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자양 1구역, 자양 12구역, 자양 7구역 다양한 재개발 사업들과 재건축 사업들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지가 상승을 이뤄갈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은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허름했던 지역 자체가 한강변 더블 역세권역에 최고가 아파트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집가 상승 기대를 해보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불량 원룸 기준으로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가는 약 3억에서 4억 초반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전세가는 약 1억 5천에 6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1억대 중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개발 시까지 전혀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소액 투자 가능하시면서 안정적 높은 월세 수익도 얻어갈 수 있다. 하지만 전세를 통한 소액 투자, 월세 임대 수익도 중요하지만 자양동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2호선과 7호선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고요. 강남 접근성, 특히 삼성동 접근성이 가장 좋은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삼성동 GBC 글로벌 비센터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지하철 2호선, 7호선, 9위 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요. 투자하려는 분들은 많이 모이고 있지만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소 가치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크게 아주 높게 볼 수 있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 예정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건 1, 2, 3, 4동이 넓습니다.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될 예정지는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하시고 투자했을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과 향후 프리미엄 자체가 6, 7억, 7, 8억을 붙을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투자처로 꼽히는 광진구 자양동까지 다녀왔고요. 궁금지이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편안하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알차게 꾸며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일권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분 모셨어요. 부동산계의 올킬 우리 PMC의 김차영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과 함께하는데 살짝 보니까 오늘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만 찾아주신 것 같아요. 각 지역 어디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곳은 강남의 삼성동. 강남 아주 대형 개발지 옆에 있는 삼성동 복층 오피스텔과 또 영등포 중심지에 위치한 이 단지형 오피스텔입니다. 투룸 오피스텔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피스텔로 두 지역에서 만나볼 거고요. 강남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과 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선정능력 주변에서 복층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4억 2,700만 원에서 5억 7,400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복층이라 공간 활용도까지 생각해서 오피스텔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지하철 노선이 정말 매력있어요. 9호선과 신분당선 바로 근처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오피스텔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제 사무실 위주로 처음에 이제 탄생한 건 그렇게 오피스텔이 탄생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주거용으로 많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삼성동. 아파트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오피스텔은 자금이 조금 용이하게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요, 9호선과 분당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황금 노선이라고 그러죠. 예, 일단은 위치는 선정능력에서 초역세권 도보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이제 대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임차인이 찾아올 수 있는 주거와 사무실을 두 가지의 그 활용도가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선정능력은 바로 삼성역 대단히 큰 그 업무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직장 근처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희소 가치가 있고 오피스텔이 더군다나 복층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이뿐 아니라 삼성역뿐 아니라 잠실도 가까이에 있고 또 위에 저쪽 위쪽으로 다리만 건너면 강북도 이용하기 편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사방 팔방 어디든지 이동하기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곳에는 우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투자처로 많이 찾고 있는데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해야 그만큼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위치는 이곳에 있지만 옆에 정보사 부지 안 나와 있죠. 정보사 부지 개발이나 롯데칠성 개발,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삼성동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이제 양재 쪽으로 보면 양재 오면 R&CD 개발 특구 지역도 있고 또 수소 역세권 개발이 지금 드러나진 않았는데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문정 법조단지도 이미 개발이 돼서 지금 임차인들이 거의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아주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투자해도 리스크도 그렇게 크게 없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선 강남은 생활 인프라가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생활 인프라는 다 생략을 했는데, 뭐 교통 좋고 교육 좋고 뭐 뭐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관공서라든지 다 갖춰진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1.5룸 복층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남권의 오피스텔이니까요. 내가 좀 살기에도 혹은 사무실로 이용하기에도 참 활용도가 높은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강남권이니만큼 개발 호재 정말 여럿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 기대되는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어디든지 개발 호재가 있어야 뭐 미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항상 부동산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예상하시면 개발 호재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개발 호재로 보면 가장 강남에서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제 착공 소식이 들려오죠. 그만큼 이 현대자동차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시발점으로 이제 옆에 뭐 코엑스나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 뭐 업무단지, 잠실 마이스, 뭐 탄천 수변 문화공원까지 잠실 운동장 또 리모델링이나 그 개발 사업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큰 개발 사업이 이렇게 갖춰지면서 일자리가 120만 정도가 창출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인구 유입은 많아지는데 거주할 곳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는 지하 6층으로 돼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뭐 KTX나 뭐 GTX, AC, D 노선 이쪽으로 다 오고요. 뭐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2호선, 9호선 가까이에 다 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의 앞으로의 교통의 요충지로 탈바꿈되면서 위로는 이렇게 넓은 광장으로 이루어지고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핫한 개발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최고의 높이로 건설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기대들 하고 있죠. 일단은 뭐 이 제일 큰 높이의 건물도 있지만 바로 옆에 뭐 호텔이라든지 전시시설, 또 뭐 호텔, 전시시설, 업무시설 이렇게 6개동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요 개발만 해도 여기에 직장인들이 한 6만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 유입은 점점 많아지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르네상스 호텔 올해 이제 바로 완공이 됩니다. 르네상스 호텔이 뭐 37층 숙박과 업무시설 35층으로 이루어져서 이곳 두 동만 해도 7,000명에 달하는 그 직장인들이 또 탄생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만큼 주거 시설은 자꾸자꾸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조금 옆으로 가면 서초동의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고, 뭐 지금 현재 삼성보다 1.7배에 달하는 아주 넓고 높게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구 유입은 또 많이 또 생기게 되겠죠. 예. 게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큰 업무단지가 개발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춰서 또 이제 교통도 이렇게 뭐 특히 이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체 현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지하화로 해서 뭐 급행까지 뭐
해서 상행, 하행 해서 교통은 원활하게 하면서 위에는 공원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다운 서울로 개발되면서 강남의 그 많은 그 인프라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삼성동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교통 호재까지 만나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어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지금 주목해주고 계십니다. 1.5룸 복층용 오피스텔. 과연 지금 시세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저걸 안 했는데 교통 호재 조금 남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GTX, AC, D 노선이 지금 이 삼성동으로 다 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유입이, 인구 유입이 많이 몰리는 곳. 이 삼성동만 해도 한 60만 이상이 몰린다고 하니까 그만큼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교통 호재로 위례 신사선, 신사동에서 위례까지 또 강남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더 편리해지고요. KTX 북부선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더 좋아지고 계속 발전하는 강남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상 시세를 보면 지금 매매 시세는 4억 2,700만에서 5억 7,4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년 7월 1년 정도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투자 금액은 10%만 있으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세 시세, 예상 시세가 3억 5천에서 4억 5천 예상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2,2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이면 삼성동에 있는 복층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2천만 원에서 월 140에서 1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이 한 60% 이상 활용을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한 2억 원에서 2억 2천만 원이면 수익도 보시고 차익도 보실 수 있는 삼성동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요. 주거의 희소성에 주목을 해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복층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이네요. 2호선과 5호선 함께 교차하는 영등포 구청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3억 3,600만 원에서 3억 5,4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 못지않게 소형 가구 정말 많은 지역, 영등포구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평동에서는 주거 환경 어떨지, 교통 편리한지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영등포 하면 여러분들이 2030 플랜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영등포 구청역에서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사거리 교차로의 코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선이 대로에 접해 있고요. 또 단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등포 구청역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다 환승이 되는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홍대 입구까지도 접근하기가 10분, 20분 되면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공동역 이쪽으로 해서 시청까지도 접근이 10분, 20분이 접근이 가능하고 여의도역 업무단지 가깝죠. 또 잠실 쪽, 잠실 쪽도 업무단지 가깝고 용산도 가깝고 일단 업무단지가 이런 쪽으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안에 보면은 영등포도 보면 생활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오래된 주택도 많았지만 새로 개발도 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고 더더욱 좋아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일단은 영등포 구청역에서 보시면 주변에 구청, 경찰서, 세무서, 관공서가 밀집된 지역이고요. 또 보면은 이제 코스트코나 롯데마트, 이마트 이렇게 마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백화점 있죠. 병원 있죠.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보면은 이제 또 저 안양천을 위주로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양 산책로, 생태공원 이렇게 갖춰져 있고 또 한강 쪽으로 보시면 또 양화 한강공원이 있죠. 또 선유도 공원이 있죠. 또 서울 마리나
요트도 이용할 수 있고 색강, 생태공원까지 갖춰져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네, 미래를 내다보면서 영등포구 양평동 살피고 있습니다. 한 10분에서 20분이면 어디든 주변에 업무단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참 선호하시는 그런 지역일 것 같아요. 지금 서울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이라고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개발 호재 통해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이곳은 업무단지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업무단지, 영등포 물론 업무단지 좋죠. 마곡, 목동, 홍대, 신촌, 마포, 용산, 강남, 구로까지도 업무단지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계획도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곳에 보면 지금 2030 플랜에서 영등포를 주축으로 지금 한강 도성 또 강남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 이렇게 2030 플랜으로 이루어진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서남권 준공업 지역입니다. 이곳에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여의도까지 합해서 국제 업무지가 되겠고요. 이제 중공업 지역 내에 이제 계속 이제 도로나 주변 생활 인프라, 교통, 문화시설 이렇게 다 갖춰서 이제 산업 문화 공간도 육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등포가 더더욱 좋아지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위치한 그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많이 젊으신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투룸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투룸, 알뜰살뜰 1, 2인 가구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곳에 보면은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이쪽에 영등포 쪽에 영등포 5가 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이곳에 보면 1-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쭉 13, 14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1, 12, 13, 14 이렇게 구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곳도 지금 점차적으로 아파트로 변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이런 투룸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 역시 또 기대되는 교통 호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뚫리는 호재라든가 철도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투자하시려면 개발 호재도 중요하지만 교통 따라 지가가 움직인다고 하죠. 어디에 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그만큼 오르듯이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또 광명에서 또 시흥 시청까지 이렇게 두 선으로 지금 개발 계획이 되어 있고요. 2024년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이제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등포에서 어디든지 쉽게 더 접근이 가능한 곳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제물포 터널 지하화 사업이 또 있죠. 이곳은 이제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교통도 해소하고 지상에는 또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되는 곳이죠. 일단 1구간까지는 내년 연말에 이제 4월에 완공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2구간까지 여의도까지는 22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 접근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영등포구청에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죠. 서부간선도 지하화 사업도 양평동에서 독산동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도 지금 목동교하고 금천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영등포구청역에서도 접근하기 쉽고 우선 이쪽에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는 한강의 올림픽대로나 아니면은 강변북로도 이용하기 좋고요. 서부간선도로도 이용하기 좋고 고속도로도 접근이 어디든지 쉽게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이 찾는 곳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이들 20대에서 40대들 젊은이들 지금 한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뭐 우리나라 산업 역군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영등포는 뭐 20대에서 40대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 이 젊은이들이 많이 임차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에서 40대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곳, 그런 곳에 이제 투룸 오피스텔이면, 게다가 이런 투룸 오피스텔은 다른 곳하고 틀려서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넓게 나왔습니다. 금액은 적으면서 넓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창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2040 세대의 수요를 우리가 잡아보기 위해서 이 지역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보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2030 이 핵심 플랜의 그 핵심 지역이자 또 교통 호재까지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지역의 오피스텔을 한번 가격을 살펴볼게요. 지금 저희가 투룸 오피스텔 시세 어느 정도면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영등포도 뭐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 또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면 먼저 선점하는 게 좋겠고요. 우선 매매 시세가 3억 3,600만 원에서 3억 5,400만 원입니다. 근데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게다가 좋은 거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우선 임대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1,000만 원이고 실투자 금액은 소액으로 투자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6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임대 금액은 뭐 3천만 원이나 보증금 2천만 원 정도 하시면 되겠고, 월 한 90만 원에서 뭐 95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금액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한 60% 이상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월세도 받으시면서 차익도 보실 수 있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원이 안 되는 9,6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그래서 1억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 있으면서 월세 수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차익만 보시겠다 하시면 그냥 소액으로 전세 활용하시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네,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겠네요.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넓게 이용할 수 있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은 이곳에 우선 뭐 대형 업무타운이 가까이에 있어서 어디든지 뭐 강 건너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강남이나 뭐 저 구로까지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고요. 우선 주변에 일린 수요에 맞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뭐 그 투룸이라고 해서 아주 큰 아파트처럼 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딱 돼 있고, 우선 중요한 거는 후 분양으로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우선 또 이제 신세대들이 선호하는 최고급 인테리어, 게다가 이제 뭐 풀옵션이죠. 풀옵션으로 다 갖춰져 있는데, 요즘은 또 뭐 스마트폰 제어 시스템에서 뭐 스마트폰으로 모든 조작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 2030 서울 플랜 중심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변이 개발되고 정화가 되고 깨끗이 단장이 되면 그만큼 또 이제 가치는 상승할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신안선이나 제물포 터널 지하와 서부 간선도로 지하와 같이 이제 교통 호재가 좋아지면 결국은 또 이쪽도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리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곳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도로 계획이나 아니면 이렇게 개발 호재가 여러 가지 있는 곳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후 분양이니까 바로 입주 가능하다는 큰 장점까지 만나봤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얼른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피스 상담 구체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꽉 채워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풍성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